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오늘 부산은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어디 날아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입니다. 아이, 또 목소리가 안 좋네. 너무 집에서 말을 안 해서일까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글쓰기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화요일은 제가 사교대라는 뉴스레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화요일은 제가 글을 써서 보내는 근무 날이고요. 그리고 제가 22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그 이유북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10문장 쓰기 글쓰기라는 걸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수요일날 시작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수요일이 딱 되는 자정에 제가 글을 올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랴부랴 또 글을 쓰게 되었죠. 이것도 너무 하루 만에 써서 보냈다는 그 비난을 들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이 10문장 쓰기는 앞으로 3주 동안 매일 10문장을 함께 써 나가는 것이 목표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그래서 어쨌든 낭독에서도 글쓰기로 좀 이어갈 생각이고 조만간의 노래에서도 제 노래 중에 글쓰기가 담겨있는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글쓰기 스페셜 되겠습니다. 네, 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낭독 글쓰기의 최전선 은유지음 페이지 41페이지 삶의 옹호자 되기. 가끔 내게 묻는 이들이 있다. 글을 쓰면 무엇이 좋으냐고, 사는 게 나아지냐고. 이 엄청난 존재론적 물음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겠지만 나의 변화를 되짚으며 있는 그대로 답변을 추릴 수는 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슷 비슷하다. 고만고만한 삶이다. 여전히 글을 써서 밥벌이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희일비하고 커피와 책으로 위안을 삼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업체의 맞춤형 원고를 납품하는 자유기고가에서 연구 공동체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약간 배고프고 진정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고 사교육 걱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다정한 무관심으로 대하는 엄마라는 윤리의 준칙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책과 말과 글을 동료들과 나누는 쏠쏠한 기쁨, 아니 심오한 쾌락을 알게 되었다. 직업적 글쓰기와 본래적 글쓰기의 두 트랙을 오가며 허둥지둥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와 있었다. 이 모든 게 사는 일에 휘청거릴 때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순간 읽고 쓰고 생각하며 일어난 변화다. 동료들과 삶을 말로 풀어내고 말을 글로 엮어보고 글로 삶을 공구하며 생겨난 삶의 마법이다. 딱 이만큼이다. 생의 모든 계기가 그렇듯이 사실 글을 쓴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전부 달라진다. 삶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에 빠지며 더 나빠져도 위험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매 순간 마주하는 존재에 감응하려 애쓰는 삶의 옹호자가 된다는 면에서 그렇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심심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
글 쓰는 인권 변호사, 글 쓰는 건축가, 글 쓰는 정신과 의사, 글 쓰는 예술가 외에도 글 쓰는 아르바이트생, 글 쓰는 꿈 많은 주부, 글 쓰는 종갓집 맏며느리, 글 쓰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작가와 독자의 분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분리, 선생과 학생의 분리, 지식인과 대중의 분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라는 치안적 질서는 각 개인의 능력과 재미를 제한한다. 한 사람이 직업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존재로 변신할 때 자기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고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세계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이라는 책에 따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 사고를 해석하는 데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전문가에게 맡기기와 단순화하기라고 한다. 이는 꼭 전쟁이나 종교 대립, 금융위기 같은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층위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자기 이해를 전문가에게 의탁하기보다 스스로 성찰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며 그중 가장 손쉬운 하나가 내 생각에는 글쓰기다. 글쓰기는 삶을 이해하기 위한 수공업으로 부단한 연마가 필요하다. 자기 안에 솟구치는 그것에 대해 알아채는 감각, 자기 욕망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감성적 역량, 세상을 읽어나가는 지식과 시선 등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삶의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지만 더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다. 망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얼핏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무척 섬세한 감수성과 인지성이 들어있다.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라는 노랫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찌른다. 산다고 살면서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죄가 있다. 죄인지도 모르는 죄는 얼마나 가슴 철렁한가. 소설가 조세희는 1970년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책을 한 권 썼고 그 책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했다. 나는 작가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지어온 죄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조세희의 산문집 침묵의 뿌리를 넘기다가 이 대목을 보는 순간 마음 숙연해졌다. 글 쓰는 일이 작가나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소수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이 선택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길 바란다. 네, 오늘은 글쓰기 스페셜이 된 관계로 조만간의 노래는 제 노래 중에 만년필이라는 거 노래 불러볼게요. 조만간의 노래. 바람이 불어온다. 계절의 마지막 또 다른 시작 글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 끊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숙제 서거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못한 작은 점들이
숨에 한 걸음 한 번에 하나씩 두 숨에 두 걸음 그의 노래가 떠오른다. 그녀의 노래가 따라온다. 맺지 못한 작은 점들이 이어진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12화 글쓰기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어쩌다 보니 글쓰기의 날이 되었는데 그 말은 동시에 굉장히 힘껏 도망가고 싶은 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얼마나 요리를 많이 하고 집안일을 많이 하고 화초에도 물 주고 그렇게 돌아서 하루의 끝 지점에 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참 끈질기게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주문이 늘 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내일도요. 다시 시작해 봐요.